이런 말이 있죠. 갱년기 부모님과 사춘기 청소년이 다투면 갱년기 부모님이 이긴다. 반갑습니다. 수다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갱년기 부모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무조건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겪었다면 부모님들께서는 50대에 접어들면서 갱년기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춘기만큼이나 중요한 갱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는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겪으시는데 개인마다 겪으시는 증상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작성 흥분, 불안장애, 불면증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를 겪으시는 부모님은 대부분 50대인 경우가 많고 그 자녀분들의 나이는 20대에서 3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를 겪으시는 부모님들은 티가 많이 나게 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사소한 문제로 짜증을 내시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죠. 이런 말이 있죠. 갱년기 부모님과 사춘기 청소년이 다투면 갱년기 부모님이 이긴다. 그 정도로 갱년기를 겪으시는 부모님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 것이죠. 지금부터 제 경험에 빗대어서 갱년기 어머니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갱년기를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 겪으신 것 같고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갱년기를 겪는 어머니를 처음 대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툴게 대처했었고 다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고 눈물도 서운해하는 것들도 많아졌어요.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다툼의 원인을 어머니의 갱년기인 탓으로만 돌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와 다퉜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제가 겪은 내용들과 실천을 해본 것들로 다루었으니 꼭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먼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바로 말 상냥하게 하기였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서로 간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게 돼버리면 아무리 평생 같이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먼저 말을 상냥하게 건네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벽을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의 관계가 바뀌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몇 년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안 좋은 관계를 어머니와 유지하셨다면 한두 번 상냥하게 말을 건넨다고 해서 어머니가 바뀌시진 않겠죠. 그렇다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길게 잡고 딱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말을 상냥하게 하는 법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칭찬과 감사함의 표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식사를 가족들과 같이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만 칭찬과 감사함을 2번이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고 칭찬을 해드릴 수도 있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잘 먹었다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죠. 이 외에도 칭찬과 감사함을 계속해서 표현해보세요. 칭찬은 갱년기 어머님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질문을 많이 던져드리고 긍정의 호응을 해보세요. 쓸데없는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물어보시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어머니 편을 들어보세요. 특히나 갱년기를 겪으시는 어머님들은 기분이 하루에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대화들이 굉장히 즐겁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조건 져주기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무의미한 싸움에서는 꼭 이기려고들 합니다. 어머니도 그랬고 저 또한 그랬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같이 화를 내지 말고 무조건 져주세요. 어머니가 예민한 상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조심히 행동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 더욱 좋은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져드리고 같이 다툼하는 것을 최소화하다 보면 어머니도 느끼는 바가 있게 됩니다.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인지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와 제 관계가 좋아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조금씩 진전될 때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될 때 산책도 같이 나가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어 보세요. 평소에 표현을 잘하는 분들이나 애교가 많은 분들이라면 애초에 어머니와 다투는 빈도수가 적었겠죠. 하지만 대부분 갱년기 어머니를 잘 대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뚝뚝한 자녀분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갱년기 어머니를 겪어보고 많은 생각을
해본 결과 대부분 갱년기 어머니를 겪는 자녀분들은 갱년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 모두 갱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머님이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갱년기 부모님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수다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